네, 출발 준수와이드 2부 순서 이어가겠습니다. 저희 프로그램 KT올레 IPTV에도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자, 2부에서 준비한 주요 내용들부터 소개해드립니다. 네, 김동섭의 마켓포인트에서는 현재 시장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는 지난 주말의 재정절벽 해동에 대한 이슈를 분석하고요.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의 충돌이 지속되는 가운데 시장 대응 어떻게 할지 살펴봅니다. 수급으로 보는 시장에서는 YG인베스트의 심기원 대표와 함께 실시간 주체별 수급 상황을 살펴보고 개인을 위한 투자 전략을 제시합니다. 이슈 정복학에서는 동양증권 양평점의 김동공 대리와 함께 최근 중소형주들의 급락 현상과 더불어 LG그룹주들에 대한 투자 의견, LCD 디스플레이 패널 시장에 대한 자세한 분석을 짚습니다. 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이번 주 주식시장에 대해서 재정절벽 해결 기대감으로 반등한다, 또 지정학적 리스크 등 여전히 불안해서 조정이 지속된다 등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데요. 김재현 차장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듣겠습니다. 네, 먼저 이 시각 시장의 흐름을 시황센터 김혜영 캐스터를 연결해서 듣겠습니다. 네, 시황센터 김혜영입니다. 지난 주말 뉴욕 증시는 미국의 경제지표 부진과 중동발 악재 소식에도 불구하고 이 미국의 재정절벽 우려감이 어느 정도 완화가 되면서 상승으로 장마쳤습니다. 오늘 우리 증시 역시 이 재정절벽 우려감 완화 소식에 반등으로 장 출발한 모습인데요. 현재는 0.88% 상승 흐름 이어가면서 1877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수급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코스피 시장에서는 개인과 외국인이 동반 매도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개인 쪽에서 62억 원, 외국인 쪽에서 300억 원에 가까운 매도 물량을 출하하고 있지만 현재 기관 쪽에서 362억 원의 순매수세 보이면서 지수를 받쳐주는 모습입니다. 이어서 코스닥 살펴보겠습니다. 지난주 기업들의 어닝 쇼크 여파가 이어지면서 급락세를 이어갔던 코스닥 시장, 오늘 조정 닷새 만에 반등에 성공한 모습인데요. 현재 비교적 상승 탄력을 받는 모습입니다. 현재 1.85% 상승하면서 491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수급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코스닥 시장에서는 기관과 외국인이 동반 매수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기관 쪽에서는 소폭이나마 38억 원의 매수 우위 나타내고 있고요. 외국인 쪽에서 281억 원의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지수를 강하게 받쳐주는 모습입니다. 이어서 환율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환율은 하락으로 장 출발했습니다. 미국의 재정절벽 우려감이 완화되면서 뉴욕 증시도 상승세로 장을 마치고 우리 증시 역시 강세 흐름을 나타내면서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후퇴한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현재 환율은 4원 90전 하락하면서 1087원 30전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 살펴봅니다. 대장주인 삼성전자가 현재 1.45% 강세 흐름 이어가고 있습니다. 주당 19,000원씩 오르면서 현재 132만 6천원에 거래되는 모습이고요. 오늘 현대차와 현대모비스가 강보합권, 반면 기아차는 0.52%의 약보합권에서 거래 중입니다. 이어서 다음 장 살펴보겠습니다. 삼성생명이 현재 0.43% 강보합권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현재 92,900원에 거래되는 모습이고요. 한국전력이 오늘 1% 이상의 오름세 보이면서 주당 300원씩 올라 27,900원에, 현대중공업이 오늘 강세 흐름 이어가고 있는데요. 3% 이상의 오름세 보이면서 주당 6,000원씩 오르는 모습입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살펴봅니다. 모두 다 빨간불 켜며 기분 좋게 상승 흐름 이어가고 있습니다. 대장주인 셀트리온이 1% 이상의 오름세 보이면서 현재 26,300원에 거래 중이고요. 파라다이스 역시 2.86%, 3%에 가까운 강세 흐름 이어가고 있습니다. SK브로드밴드와 서울반도체, 다음 역시 1% 이상의 동반 오름세가 포착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다음 장 살펴보겠습니다. CJ ENM이 2.35% 상승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28,350원에 거래 중이고요. GS홈쇼핑 역시 오늘 2% 이상의 강세 흐름, SM이 드디어 하한가에서 탈출하고 반등에 성공한 모습입니다. 오늘 4.58% 강세 흐름 나타내면서 44,550원에 거래 중입니다. 이어서 이 시간 특징 업종 및 테마 업종 살펴보겠습니다. 조선주 주가가 모처럼 반등에 성공하며 오름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증권사 보고서에 따르면 내년 상승시장 회복 전망 등을 고려하면 조선주 주가가 장기 투자 관점에서는 매력적일 것이다라는 분석이 호재로 작용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현재 현대중공업은 3% 이상의 오름세, 삼성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 역시 2% 이상의 상승 흐름이 포착되고 있습니다.
현대 기아차가 올해 세계 시장 점유율을 역대 최고치로 끌어올렸다는 소식에 부품주들과 함께 강세 흐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현재 현대차와 기아차가 강보합권에서 거래 중이고요. SL이 3% 이상의 강세 흐름 보이면서 12,600원에, 동양기전 역시 3% 이상의 오름세 보이면서 현재 8,840원에 장 이어가는 모습입니다. 증권주가 주가 상승에 힘입어 동반 오름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삼성증권이 1% 이상의 상승 흐름 보이면서 현재 46,900원에 거래 중이고요. 현대증권과 동양증권 나란히 1% 이상의 상승 흐름, 키움증권과 미래에셋증권 역시 2% 이상의 오름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 급락세를 보이며 코스닥 시장의 약세를 주도하는 엔터테인먼트주와 게임주 주가가 오늘은 동반 오름세를 나타내는 모습입니다. 반등에 성공한 모습인데요. 하한가를 나타내던 SM이 오늘은 4.58%의 강세 흐름 이어가고 있고요. CJ ENM 역시 2.35%의 강세 흐름, 오늘 JYP 엔터테인먼트 역시 4% 이상의 오름세로 5,080원에 거래 중입니다. 이어서 게임주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게임빌과 컴투스가 2% 이상의 상승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드래곤플라이가 3% 이상 상승하며 12,80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오늘 엔테스가 가장 큰 강세 흐름 이어가고 있습니다. 9% 이상의 급등세 보이면서 현재 13,100원에 장 이어가는 모습입니다. 신공항 관련주들이 일제히 강세 흐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국토해양부는 내년도 예산안에 신공항 용역비가 포함돼 국회 상임위를 통과했다는 소식이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풀이되는데요. 현재 동방성비가 상한가 나타내는 모습이고요. 영화금속 역시 12% 이상의 급등세, 영진인프라도 상한가, 세우글로벌 역시 13% 이상의 오름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문재인, 안철수 두 대선 후보 간의 단일화 문제가 또다시 재개가 되면서 두 테마주가 상승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먼저 안철수 테마주입니다. 안랩이 현재 5% 이상의 상승 흐름 보이며 38,150원에 거래 중이고요. 솔고바이오 역시 7% 이상의 급등세, 우성사료 역시 9% 이상의 오름세 보이면서 현재 3,785원에 거래 중입니다. 이어서 문재인 테마주 살펴보겠습니다. 문재인 테마주 역시 동반 오름세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바른손이 현재 4% 이상의 상승 흐름 보이며 4,000원에 거래되는 모습이고요. 우리들제약 역시 3.68%, 4%에 가까운 상승 흐름 보이면서 2,955원에, AMP 역시 8% 이상의 급등세 보이면서 현재 1,775원에 거래되는 모습입니다. 강원랜드가 3분기 부진한 실적에도 불구하고 증설 기대감에 강세 흐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현재 강원랜드 4.55% 상승하면서 주당 1,200원씩 올라 27,600원에 장 이어가는 모습입니다. 푸너스가 전 최대 주주의 먹튀 논란에 하한가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지난해 9월 푸너스의 지분을 취득한 UI가 1년 2개월 만에 보유 주식을 전량 매각했다라는 소식이 이어지면서 주가에 악영향을 미친 모습인데요. 현재 푸너스는 하한가 나타내면서 5,780원에 장 이어가는 모습입니다. 지금까지 시황센터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계속해서 IM투자증권의 김동섭 이사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미국에서 재정절벽 관련 회동이 꽤 건설적이었다라는 그런 긍정적인 평가가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해결 기대감이 점점 확산되고 있는 모습인데요. 자, 이제 재정절벽에 대한 리스크 어느 정도 아니면 상당히 많이 거의 해결됐다라고 봐도 될 수 있을까요? 지금 처음에는 이제 시장에서 이 재정절벽에 대해서 공화당이나 민주당이 해결 방법이 거의 없을 거다라는 분위기로 계속 갔거든요. 그게 이제 시장에는 악재로 좀 작용하는 모습이었었는데 지난주 금요일 날 공화당의 존 베이너, 그다음에 또 민주당의 의원, 그리고 이제 오바마 대통령, 그다음에 티모시 가이트너 재무장관이 만나서 얘기를 했었는데 두 공화당이나 민주당 전부 다 한 얘기 중에 하나는 굉장히 건설적이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 그로 인해서 존 베이너 상원의장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해결할 수 있는 재정절벽을 막을 수 있다라고 믿는다라고 얘기했고요.
그다음에 그 민주당의 의원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크리스마스 이전에 다 종료를 할 확률이 높다라고 얘기했고 티모시 가이터너 같은 경우에는 수주 안에 해결될 것이다라는 얘기를 했는데요. 일단 대화는 잘 됐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약간 불확실함이 좀 제거되는 모습입니다. 참 재미난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해결 얘기를 하면서 한편적으로는 혹시 안 됐을 경우에 6개월 정도 시간을 벌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도 논의가 좀 있었던 걸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어차피 지금 1월 1일이 되면 시장에 이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죠. 시퀘스트라고 해서 이게 자동적으로 강제적인 감축에 대한 부분인데 이 부분이 이제 얘기를 통해서 나온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개별적 지출 삭감이나 뭐 증세 패키지를 해서 대처를 해서 일단 시간을 좀 버는 방법 또한 얘기가 나왔습니다. 이런 얘기를 본다면 재정 절벽에 대한 불확실성이 있지만 그 불확실성을 해결하는 의지를 확인시켰고 시장에서 시간을 벌었기 때문에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라는 기대 심리가 작용할 수 있는 부분이 생겼다라는 것이죠. 그 얘기는 투자가로 하여금 불확실성 제거로 인해서 일단 공격적인 매매가 진행될 수 있는 부분이 열렸다라고 생각하시면 접근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의 군사적 충돌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에서 지상군 투입 가능성까지 내비쳤는데요. 중동 지역 상당히 민감한 지역이니만큼 좀 염려가 큽니다. 이와 관련해서 주식시장이 크게 출렁거릴 가능성이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과의 분쟁이 좀 시작이 됐는데요. 원래는 이제 이란과의 분쟁이 좀 걱정이 많이 됐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이 4년 동안 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과의 어떤 휴전 협정에 대한 걸 상당히 공을 많이 들였었거든요. 근데 오바마 대통령이 되고 나서 바로 이런 일이 벌어져서 좀 난감한 상황이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아마 유가가 이란과에 대한 부분에 비해서는 그래도 지금 팔레스타인과의 분쟁이 유가에는 크게 영향을 안 줄 수도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이것이 확정이 돼서 이란까지 문제가 발생한다면 유가는 급등하겠지만 어쨌든 시장에는 좋은 쪽보다는 안 좋은 쪽이 더 크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특히 지난주 금요일날 이스라엘에서 지상군 공격 가능성을 열어놓고 예비군을 한 7만 5천 명을 소집을 하는 상황까지 발생을 했기 때문에 이것이 이제 확정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기는 합니다. 근데 시장에는 항상 더 큰 재료가 있으면 이러한 재료들이 시장 안으로 스며드는 경우가 있는데요. 재정 절벽에 대한 이슈가 원체 크다 보니까 사실 그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의 뉴스가 시장에서 수명이 더 떨어지는 그런 상황이었고 그로 인해서 미국 시장은 크게 상승하지 못하는 모습입니다. 그러나 지금 그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간에도 한편으로는 협정에 대한 가능성이 열리고 있기 때문에 일단 좀 더 지켜보시는 전략이 필요하다. 그러나 가장 큰 이슈인 재정협력에 대한 문제가 좀 어느 정도 얘기가 되는 것으로 보았을 때는 큰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는 부분 또한 있다라고 생각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번 주에는 또 블랙 프라이데이를 앞두고 이제 미국의 소비 개선에 대한 관심이 상당히 큽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보다는 좀 매출이 낮아질 것으로 예상을 하던데요. 이에 대해서 기대감을 좀 낮춰가야 되는 건지요? 아무래도 낮춰야 될 것 같습니다. 샌드의 영향이 아주 큰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신규 실업 청구 건수도 43만 9천 명까지 늘어나는 상황이 발생했죠. 이런 것들을 본다면 당연히 그 소비가 줄어들 수밖에 없고 그렇게 되면은 결국 매출이 낮아질 것은 뭐 뻔한 사실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고 있고요. 그렇지만 지금 그 시장은 일시적인 천재지변이었기 때문에 좀 더 지켜보자는 분위기가 좀 큰 것으로 판단이 쓰고 있고요. 그러나 결국 개선 쪽으로 방향을 잡아주지 않을까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그게 두려워할 만한 상황은 아니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시장에서는 조그만 재료에 시장이 흔들리는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지금 아주 큰 재료가 더 크기 때문에 조그만 재료에서는 조금 벗어나서 생각하는 것이 더 좋지 않을까라고 판단합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제 특히 이와 연관이 깊은 IT 관련해서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이에 대한 투자 대응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요?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IT주가 상당히 좀 갈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좀 맞이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삼성전자 애플과의 관계에서도 애플의 영향을 좀 많이 받았었는데 애플이 지금 주가가 고점 대비 25%가 빠지면서 애플이 문제가 좀 되고 있죠. 물론 뭐 얘기는 성장주에서 가치주로 바뀌는 과정이다 뭐 이런 얘기도 있지만 어쨌든 애플이 전 세계에서 특허 분쟁을 하면서 실패를 했다라는 것을 기정사실화 받아들이고 있고 그로 인해서 일단 부품주라든가 이런 것이 이제 국내장 쪽으로 흘러갈 수 있는 부분이 생깁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IT 쪽에 좀 관심을 좀 많이 가져야 될 그런 부분이 아닌가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미국도 역시 애플이
문제가 되면 다른 뭐 구글이라든가 이런 쪽에서 수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아마 이 쪽에 관심을 좀 많이 받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보는 견해라도 현재로서는 그 부분이 주가를 좀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다른 종목들은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다. 그러나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 문제가 발생해서 유가가 상승하게 되면 또 정유 화학주에도 영향권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접근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IM투자증권의 김동섭 이사와 함께 끝으로 블랙 프라이데이에 관련된 그런 사항까지 점검을 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YG인베스트의 심기원 대표와 함께 오늘 수급 상황을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현재 시장의 흐름은 어떤지 또 주체별 수급 상황은 어떠한지 정리 부탁드립니다. 네, 우선 지금 시점 코스피, 코스닥 할 것 없이 급등세가 현재 진행되고 있습니다. 특히나 지난주와 다르게 코스닥 중심으로 약 2% 가까운 급등세가 보이고 있다는 거, 약간은 분위기가 좀 전환되었다라고 정리해드릴 수가 있겠고, 전체적으로 아무래도 지난주 급락세 보였던 코스닥 시장 쪽으로 가격적인 메리트가 부각이 되면서 투자 심리가 약간은 쏠리고 있는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수급상 한번 놓고 봤을 때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거래소에서 현재 팔자세, 그리고 개인 같은 경우에도 팔자 흐름 보이고 있고, 기관 같은 경우에는 꾸준하게 계속적으로 대형주 중심으로는 매수세 보이고 있는 모습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모처럼 수급이 개선되고 있는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 동반 매수세 보이고 있는데, 특히나 외국인이 현재 300억 원대, 그리고 기관 같은 경우 41억 원대 이제 매수 우위를 기록하고 있다는 거, 특히나 투신권에서 코스닥 시장 25억 원대 매수 우위를 기록을 하면서 지난주 차익 매물에 대한 우려감이 약간은 해소가 되고 있다라고 정리해드릴 수가 있겠고, 전체적으로 지금 업종의 흐름을 놓고 봤을 때에는 대부분 업종분들 상당히 양호한 흐름을 현재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조선업종이 가장 급하게 상승 랠리를 현재 진행이 되면서 현대중공업, 대우조선해양, 그리고 ST조선해양 같이 이런 종목분들 3에서 6%대 급등세 보이고 있고, 건설업종 같은 경우는 상당히 좀 양호한 흐름 보이면서 GS건설이 3%대, 현대건설 2%, 대우건설이 2.6%대 상승 랠리 이어지고 있다는 거, 수주 기대감이 높은 업종 쪽으로 오늘장에서는 반등 강도가 강하게 나오고 있다라고 정리해드릴 수가 있겠고, 그 밖에 업종 같은 경우에도 증권업종 모처럼 증시가 반등세가 좀 강하게 나타나면서 삼성증권을 필두로 한 증권업종 대부분 1에서 2%대의 상승세를 현재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 밖에 제약업종도 동아제약을 필두로 한 조건당, 노시장 같은 종목 쪽으로 강세 흐름 현재 진행되면서 전체적으로 양호한 흐름 보이고 있지만은, 자동차 업종 같은 경우에는 지난주 금요일과 좀 다르게 현대차와 기아차 좀 하락 반전되고 있는 모습 보였기 때문에 오늘장에 있어서 전반적으로 수급상은 지난주 금요일장과 좀 다른 양상, 그리고 그러한 모습 속에서 종목별도 지난주 금요일장과 좀 다른 양상을 현재 보이고 있다라고 정리해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오늘 주체별 속내는 어떤 것일까요? 네, 우선 외국인 같은 경우에 현재 환율적인 움직임에 따라서 현재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따라서 지금 시점 약간 팔자세 움직임이 가능하다라고 정리해 드릴 수가 있겠고, 개인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는 불안한 심리가 계속적으로 엿보인다라고 정리해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기관 같은 경우에는 연말에 있어서 산타랠리가 간다라고 한다면은 대형주 중심으로 투자 심리가 살아날 수 있다라고 정리해 드릴 수가 있겠고, 전체적으로 내용 짚어드리면은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다시 한번 환율 상승에 따른 우려감 나타나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원화 강세에 대한 기조가 조금 약화되고 있고,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달러와 강세 움직임이 좀 나타나고 있다는 거, 중동과 지정학적 리스크를 비롯한 여러 가지 좀 요인으로 지금 힘을 실리고 있다라고 정리해 드릴 수가 있겠고, 그러한 모습 속에서 손실에 대한 우려감이 커지는 점, 계속적으로 좀 매도가 관련된 부분이 언급이 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또한 개인 같은 경우에 워낙 지난주 급등락에 대한 변동성 확대에 따른 우려감이 컸기 때문에 투자 심리적인 측면에 있어서 불안감을 계속적으로 갖고 있다는 점을 착안하자라고 정리해드리겠고, 이번 주 역시나 기관의 매매 패턴이 시장의 방향성을 결정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기관이 산다라고 한다면 지수는 크게 오를 것이고, 만약에 판다라고 한다면 지수가 크게 하락하는 지난주와 모습을 좀 비슷하게 움직일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다는 거, 최근 들어서 기관의 매매 패턴에 따른 지수의 방향성이 결정될 수 있다는 점을 염두하시면서, 역시나 오늘자 현재 기관은 코스피와 코스닥 쪽에서 사주고 있는 모습 긍정적이지만은 이번 주 여러 가지 이벤트 속에서 기관이 어떤 매매 패턴을 보이는지가 역시나 가장 중요하다라는 거, 전체적으로 수급 상황에 있어서 기관을 주목하자라고 정리해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자 오늘장 개인을 위한 투자 전략도 함께 짜오셨죠?
네, 우선은 전반적으로 지금 아직까지는 재정 절벽에 대한 우려감 나타나고 있지만은 그래도 전반적으로 미국에서 이러한 우려감이 좀 해소에 대한 여러 가지 좀 긍정적인 이벤트가 나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러한 기대감이 얼마만큼 형성이 되는지를 조금은 지켜보자라고 정리해드릴 수가 있겠고, 오늘 앞서 언급해드렸던 대로 조선업종의 강세 흐름이 상당히 눈에 띄고 있습니다. 어닉 쇼크웨이브를 비롯하더라도 지금 반등세가 나오고 있다라는 거, 그리스 2차 금융에 있어서 지금 지원액이 더욱더 커질 수 있다라는 기대감이 반영이 되면서 유럽발 악재 리스크 해소 기대감이 현재 주가에 반영되고 있다는 거, 한 번쯤은 트레이딩 관점 전략으로 세우실 수 있다라고 정리해드릴 수가 있겠고, 하지만 중장기적으로 조선업종 아직까지는 수지에 대한 기대감이 크지 않은 상황에서 단기적으로만 접근하자라고 정리해드릴 수가 있겠고, 중소형주 중심으로는 단기적으로 지금 약간은 유효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전반적으로 그동안 좀 많이 떨어졌던 엔터라든가 게임 관련주 중심으로 좀 급등세가 나와준다라고 한다면은 오늘장 오후장까지 트레이딩 관점 전략 상당히 유효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다라는 거, 지금 시점 엔터 관련주에서는 JYP 엔터가 거래량 수만한 지금 급등세 보이고 있고, 전반적으로 카지노 관련 업종 같은 경우에도 그동안 시장 대비해서 어느 정도 좀 같이 떨어지는 모습 보였는데 반등세가 나와준다라고 한다면 다시 한번 51일 고가 가능성이 높은 업종과 종목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중소형주 위주로 접근하신다라고 한다면은 지난주 급락했던 업종과 종목 쪽으로, 그리고 추세가 살아있는 카지노 쪽으로 관심 가지시는 전략도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고, 다시 한번 대선 관련된 테마주들의 움직임이 급등 양상 보일 가능성 상당히 높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달리라가 어느 정도 마무리 과정으로 들어간다라고 한다면 이제 본격적으로 대선 관련된 이슈가 계속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새 후보 관련주들 전부 다 지금 시점 약간은 하락보다는 상승 쪽에 무게 두시는 전략 필요하다라고 정리해드릴 수가 있겠고, 중장기적인 접근에 있어서는 역시나 중소형주보다는 대형주 중심으로 좀 관심 가지시는 전략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는데, 재정 절벽과 관련된 부분, 물론 연말까지 변동성 확대 요인으로 작용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은 어느 정도 해결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진다라고 한다면은 내년도에 대한 기대감이 좀 빠르게 작용하면서 대형주 중심으로 상승 탄력도가 높아질 수 있다라는 거, 지금 시점 트레이딩에 좀 자신이 없다라고 한다면은 대형주 중심으로 분할 매수하시는 관점 대응 전략도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고, 대표적인 업종 말씀드리면 역시나 음식료 업종이 될 수는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오늘장 같은 경우에도 현재 시점 음식료 업종 대부분 종목군들 강세 흐름 보이고 있다라는 거, 시장이 약하면 오히려 투자 심리가 살아나고 시장이 강할 때도 역시나 덩달아서 그러한 시장 흐름을 이끌어주고 있는 약간은 주도 업종의 성격을 띠고 있고, 중국 쪽에서 지금 이제 정권 교체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음식료와 여행 관련된 업종에 대한 기대감이 현재 작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기대감은 최소한 연말까지는 이어질 수 있다. 따라서 연말에 대한 접근을 하신다라고 한다면은 계속적으로 오리온을 비롯한 음식료 업종 쪽으로 관심 가지시는 전략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고, 자동차 업종에 대해서는 지난주 금요일장 급등세 보이면서 추세가 전환된 것이 아니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급락이 시작되었던 가격대에 대한 부담감이 계속적으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 가격대를 넘어서기 위해서는 새로운 모멘텀이 필요한데, 아직까지는 신차 시장에 대한 기대감보다는 중고차 관련된 시장에 있어서 거래 활성화가 지금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 경기 불황에 대한 우려감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자동차 업종 무조건적으로 저점이다라고 해서 매수하시는 전략은 상당히 리스크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고, 마지막으로 전기전자 업종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은 이제 본격적으로 미국 쇼핑 시즌에 대한 기대감이 작용하면서 전반적으로 IT 관련 업종에 대한 모멘텀은 빠르게 작용할 수는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하지만은 삼성전자는 140만 원대까지 올라간다라고 한다면은 가격적인 부담감이 좀 작용할 수는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IT 쪽으로 접근하신다라고 한다면은 대형주 중심보다는 중소형 IT 부품 쪽으로 관심 가지시는 전략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다라는 거. 전체적인 투자 전략에 있어서는 그동안 약간 우려감 컸지만은 그래도 이번 한 주간에 있어서 약간 우려감이 기대감 속에서 증시가 좀 상승세를 보일 가능성이 있다라는 점에 염두를 하시고, 연말까지 전략에 있어서는 조금은 어느 정도 대형주 중심으로 다시 한번 포트 구성하시는 전략 필요하다라고 정리해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 아주 큰 도움되는 투자 전략까지 상세하게 짜주셨습니다. 지금까지 YG인베스트의 심기현 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본격적인 오늘 장 전략을 또 짜보겠습니다. 5인의 전문가에게 듣겠습니다. 12자 투자 전략부터 봅니다. 네, 5분의 전문가가 각각 제시한 투자 전략은요, 지수 반등 시의 현금 비중 확보, 재정 절벽 우려 완화에 소폭 반등 예상, 역시 시장 반등 예상을 정영훈 팀장께서도 해주셨고요. 투매보다는 저가 매수 전략, 낙폭 과대 종목의 단기 접근 유효를 이야기했습니다. 관심 업종으로는
IT 내수주 외 대부분 업종을 매도, IT 소비주, 전기전자 업종, 스마트폰 관련주, IT 부품주를 각각 제안해 주셨습니다. 네, 월요일을 담당하고 있는 동부증권 일산지점의 박성일 연구원과 전화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현재 시황이 어떤가요? 네, 오늘 시장 코스닥, 코스피 양시장 모두 아주 강한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업종별로 봤을 때는 전반적으로 모든 업종이 상승하고 있는 가운데 그동안 조금 낙폭이 과대했던 조선과 증권 그리고 상승 추세를 이어가고 있었던 IT가 다시 한번 상승하는 모습을 조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오늘 시장 같은 경우에는 전주 급락에 따른 기술적 반등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미국 시장이 크게 반등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장 같은 경우에는 워낙 수급 공백이 컸기 때문에 기관을 중심으로 한 소폭 매수세도 아주 강세를 보여주고 있지만 지금 현재 시장을 그렇게 낙관적으로 볼 수는 없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기술적 반등이다라고 정의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네. 자, 오늘 지수 반등 시 현금 비중 확보할 것을 또 IT 내수주 외 대부분 업종은 매도해버려라. 이렇게 그냥 과감하게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물론 매도하는 거 누구나 원하긴 합니다만 지금 다소 손실폭이 좀 크지 않은 상황에서 매도하기 쉽지 않은 그런 투자자분들도 좀 꽤나 계실 것 같거든요. 자, 이런 분들의 상황까지 고려해서 이해와 관련된 설명을 주신다면요. 네, 일단 주식을 조금 더 싸게 살 수 있는 기회가 저는 개인적으로 온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글로벌 지수 중에서 일본 증시를 제외한 대부분의 업종들이 지금 다 차트가 깨져 있는 상황이고요. 200일선을 대부분 하회하고 있는 상황에서 거래량도 없고 수급 주체 같은 경우에도 대부분 각국의 기관을 중심으로 하고 있지 미국이나 유럽 쪽 헤지펀드를 자금 중심으로 한 외국인들 수급이 지금 이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재정절벽 이슈 그리고 스페인 구제금융 그리고 스위스 구제금융에 대한 이야기들이 조금 무난하게 마무리가 되는 연말 이 끝나지 않는다고 하면 일단은 지수는 개인적으로 1800선 하회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수적인 관점에서 일단 현금을 지금 당장이라도 손실폭이 조금 크시겠지만 조금 더 싸게 산다고 하면 만회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얼마든지 있기 때문에 일단은 주식은 전부 다 비중을 줄여주시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작년 이제 8월달, 9월달, 10월달 해갖고 이제 급락이 조금 일어났던 때를 생각을 해보면 지수적 반등이 소폭이지만 중간에 반드시 있었습니다. 그 이후로 별 큰 이유가 없이 이제 수급 주체들의 매도가 집중이 되면서 일단은 증시가 하락을 했는데 거래가 없다는 게 개인적으로는 가장 큰 우려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00일선 하회 1900선을 회복하지 못하는 구간에서는 일단은 매매는 자제하시고 손실을 조금 줄일 수 있는 종목별로는 다 매도를 해두시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주식을 좀 더 쌀 기회가 오느니만큼 그와 관련해서 좀 더 과감한 선택을 할 필요도 있어 보입니다. 자, 오늘 장에서 관심 가질 만한 종목은 어떤 겁니까? 일단은 소형주 중에서 일진에너지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코스닥 시장이 워낙 큰 폭으로 조금 하락을 했기 때문에 중소형주가 이제 밸류에이션 측면에서는 조금 매력이 있는 구간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스닥 지수 역시 470부터 540 박스권을 조금 만들어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섣부른 매매보다는 470선 부근에서 매수하시는 걸 일단은 추천을 조금 드리겠고요. 종목은 일진에너지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이제 태양광을 하고 있는 업체들 OCI나 SJ나 S에너지를 비롯한 한화까지도 마찬가지로 대부분의 업체들이 이제 적자를 기록하기 시작을 하면서 일진에너지가 이제 본연의 사업이 아닌 신사업 진출을 하기로 했던 태양광 사업부를 철수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연의 사업에 집중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회계 처리상 기준으로 3분기에 모두 떨어냈기 때문에 앞으로는 좋은 일만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증시가 어려운데 현재 자사주 매입 기간에 있습니다. 장이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자사에서 일단은 지수를 조금 종목을 조금 받쳐줄 수 있는 여력이 조금 있다라고 판단이 되고 있고요.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제 내후년부터 한전이 가지고 있던 물량들의 대부분이 한전 KPS로 넘어가고 있었는데 발전소 설비 관련된 수주가 민간 쪽으로 이양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따른 수혜를 금화 PSC나 일진에너지 같이 기존에 경상 정비를 하던 업체들이 받을 수 있다라고 판단이 되고 있기 때문에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매수가는 일단 코스닥 지수로 봤을 때 470선부터 매수를 해 들어가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목표 주가는 7,000원까지 한번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은 일진에너지를 말씀을 해주신 박성일 연구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계속해서 주요 경제 이슈 진단하고 주식시장에 대한 대응까지 함께 고민해보는 이슈 정복하기 박미라 아나운서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슈 정복하기 박미라입니다. 오늘의 주요 이슈들 함께 정리해보겠습니다. 올 하반기 박스권 조정 장세에서 중소형주 랠리를 이끌어왔던 종목들의 주가가 급락했습니다.
3분기 실적에 실망한 기관들의 이탈이 가속화됐기 때문인데요. 오늘은 반등이 나오고 있지만 그동안의 낙폭을 만회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중소형주 전망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최근 한 경제신문사가 국내외 주요 자산운용사를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10대 그룹 가운데 주가 수익 비율이 가장 저평가된 그룹으로 LG가 꼽혔습니다. 반면 삼성과 두산은 고평가됐다는 분석입니다. LCD 디스플레이 패널 시장이 초대형 제품 중심으로 빠르게 재편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올해 3분기 전 세계 50인치 이상 초대형 TV LCD 패널 매출액은 지난해 동기보다 무려 89.3% 증가했는데요. LCD 업황에 대한 전망 살펴봅니다. 네, 이슈 정복하기 오늘 순서는 동양증권 김동공 대리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오늘 코스닥 지수 2% 가까이 오르고 있긴 하지만 지난주 주간 단위로 보면 7% 급락이 나왔습니다. 그동안 강세를 이끌었던 중소형주 주가가 모두 급락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앞으로 이런 중소형주 전망 어떻게 보십니까? 네, 올 하반기 박스권 조정 장세에서 중소형주 랠리를 이끌어왔던 종목들의 주가가 이제 급락을 했습니다. 중소형주 랠리를 이끈 주요 종목들의 3분기 실적에 실망한 기관들의 이탈이 가속화되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16일 코스닥 지수는 전일 대비 2.2% 내린 482.99포인트 마감하면서 나흘째 하락세를 지속했습니다. 이날 총 거래량은 2조 2,400억 원으로 전일 총 거래대금 대비 14% 이상 늘었습니다. 결국 실적 신뢰가 사라진 코스닥에 기관들의 역대 최대 매물 폭탄이 투하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거래대금 증가는 기관의 매물 폭탄에 의해서 초래가 됐습니다. 기관은 이날 코스닥 시장에서 1,085억 원을 순매도를 하였습니다. 1999년 이래 한국거래소가 코스닥 종목에 대한 자료를 전산 집계한 이래 단일 순매도 규모로는 최대치입니다. 기관의 매물 폭탄이 집중된 곳은 오락문화업종이었습니다. 기관은 이날 오락문화업종에서만 1,066억 원을 순매도를 하였습니다. 이 업종에는 SM, JYP 엔터테인먼트 등을 비롯해서 대원미디어, 그리고 펜엔터테인먼트, 예당, 초록뱀, 그리고 키스트 등 엔터주에 대거 편입이 되어 있습니다. 이날 기관 매물 폭탄을 맞은 종목 중에서는 올 하반기 중소형주 랠리를 이끌어온 종목들이 눈에 띄고 있습니다. 이날 기관 순매도 상위 20개 종목에는 SM, YG 엔터테인먼트 등 엔터주를 비롯해서 카지노주 파라다이스, 그리고 바이오주, 시젠 그리고 게임주 컴투스 등이 대거 편입되어 있었습니다. SM 등 일부 기관들이 많이 담았던 종목들이 실적이 안 나오면서 중소형주에 대한 실적 신뢰감이 사라진 것입니다. 특히 일부 실적이 좋았던 종목들로도 차익 실현 매물이 흘러나오면서 지수 낙폭이 커지는 모습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반면 대형주에 대해서는 매수세가 지속 유입되는 모습입니다. 지난 8일 코스피가 1,900 밑으로 떨어진 날 3천억 원 이상을 순매도한 후 기관은 코스피가 1,900 이하에서 낙폭을 키울 때마다 저점 매수에 나서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날도 기관은 코스피 시장에서 총 1,722억 원을 순매수했는데 1,412억 원어치를 코스피 대형주의 종목들은 이제 매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중형주, 소형주에 대한 순매도는 285억 원, 46억 원에 그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날 코스피 지수가 0.53% 하락한 가운데에서도 대형주 지수의 낙폭은 0.44%에 그쳤습니다. 중형주, 소형주 지수의 낙폭은 각각 0.8%, 1.6%로 코스피 시장 평균 시장 수익률에 비해 저조한 모습을 보입니다. 관심은 이번 매도 폭탄이 일시적인 것인지 아니면 중소형주 랠리가 끝나고 대형주 시즌이 돌아올 것인지에 대한 여부입니다. 이런 전망에 대해서 전망들이 많이 엇갈리고 있는데요. 하락 장세가 본격화되면서 중소형주의 낙폭이 대형주보다 더 크다면서 시장 분위기가 좋지 않을수록 거래량이 줄고 이는 유동성 부족으로 현금화가 어려운 중소형주에 대한 투자 심리가 악화된다라는 의견이 있습니다. 코스피 지수가 심리적 저항선인 1880에서 1900을 하향 이탈한 만큼 중소형주에 대한 불안감이 커졌고 코스피 지수의 하락세가 지속되면 중소형주에 대한 이탈 조짐도 본격화될 수 있다고 보이고 있습니다. 반면 중소형주의 현재 급락세는 일시적이라는 분석도 있는데요. 코스피 종목과 달리 코스닥 종목은 실적에 비해 고평가된 경향이 있었습니다. 현재 중소형주 약세 흐름은 주가가 실적에 수렴하는 과정에 반영된 것이므로 중소형주 강세는 좀 더 지속될 것도 있다라고 말하는 의견들이 있습니다. 아울러 대형주 주가가 낙폭 과대를 중심으로 반등하고 있는 조짐을 보이고 있지만 이는 바닥 다지기 국면일 뿐 본격 반등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라고 보고 있는 의견들이 많이 있는데요. 이 두 가지 상반되는 의견에서 하나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코스피 대형주 중에서도 실적이 받쳐주는 종목들만이 지금 반등에 성공을 하고 있고 코스닥 종목들도 실적이 받쳐주는 종목들의 경우
경우에는 기관들의 매도세가 크지 않다라는 것들입니다. 때문에 철저하게 실적 위주의 업종 대응을 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입니다. 네, 다음 이슈입니다. 국내외 주요 자산 운용사에 의하면 10대 그룹 가운데 LG가 가장 저평가된 것으로 분석이 됐습니다. 반면 삼성과 두산은 반대 결과가 나왔는데요. 관련 내용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죠. 네, 횡보하는 장세에서 방향성을 뚜렷하게 잡지 못하고 갈팡지장하는 투자자들에 대한 조언이 하나 있을 것 같습니다. 주식시장 방향성이 뚜렷하진 않지만 저평가된 주식을 사고 고평가된 주식을 판다면 기대 수익률 이상으로 성과를 거둘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고평가된 종목과 저평가된 종목을 구별하는 논리 중 하나가 해당 회사의 주가가 수익을 많이 내고 있는 종목이냐 아니냐에서 많이 갈릴 것 같습니다. 이것을 한 신문사가 국내외 주요 자산운용사 최고 투자 책임자 그리고 슈퍼리치 PB 등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10대 그룹 가운데 주가 수익률 가격 대비 수익률이 가장 저평가된 그룹으로 LG그룹을 꼽았습니다. 전체 응답자 가운데 35.3%가 LG그룹을 지목한 것입니다. LG그룹 내 계열사 중에서는 LG전자와 그리고 LG디스플레이의 주가 가능성을 가장 높게 봤습니다. 지난해 초 주가가 급락했던 두 회사는 최근 실적 개선 기대감으로 주가가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LG디스플레이는 지난달 이후 주가가 20%가량 오르면서 34,000원대 진입을 하였고 LG전자도 같은 기간 상승률이 16.7%를 기록했습니다. 펀드 평가업체 FN가이드에 따르면 올해 LG전자의 영업이익 예상치는 2,802억 원으로 지난해보다 4배 이상 성장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LG디스플레이도 3개월 전보다 연간 영업이익 추정치가 40%가량 올라서 4,400억 원을 넘어설 것으로 추정이 됐습니다. PBR 측면에서 고평가된 10대 그룹으로는 10명 가운데 4명이 두산을 꼽았습니다. 삼성을 꼽는 비중도 25%나 됐습니다. 두산그룹에서는 핵심 계열사인 두산인프라코어와 그리고 두산중공업 주가가 최근 많이 빠졌지만 여전히 10배를 넘고 있습니다. 부진한 수주와 그리고 사업 현황 등을 감안하면 조정 기간이 더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올해 두산중공업 예상 영업이익은 6,502억 원으로 3개월 전보다 8%가량 하락을 했습니다. 두산인프라코어 실적 전망치도 30%가량 급락한 상황입니다. 10대 그룹 외에 주가가 저평가된 것으로 분석된 것은 CJ입니다. CJ는 응답자 절반가량이 저평가 그룹으로 지목했지만 고평가된 그룹에서도 1위로 나타났습니다. 응답자 36.4%가 CJ 주가가 실적에 비해 너무 높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CJ는 지주회사인 CJ와 그리고 CJ제일제당 등이 이제 높은 성과를 받은 반면 CJ 이nem을 비롯한 미디어 관련 종목에 대한 염려가 엇갈린 결과를 낸 것으로 분석이 됩니다. 최근 상장된 CJ 헬로비전이 청약에서 미달하고 그리고 주가 흐름도 좋지 않다는 점이 불안감을 더 키웠다는 설명입니다. 결국 전문가들은 연말까지 투자 관심 업종으로 정보기술과 IT와 그러니까 소비재를 꼽았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때문에 이제 IT주들에 대한 관심은 지속적으로 좀 필요한 현재 시장 국면과 맞아떨어지지 않나 그렇게 보입니다. 네. 끝으로 LCD 업황에 대한 긍정적인 전망이 제시됐습니다. 특히 초대형 제품으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데요. 어느 정도 매출이 증가한 것인지 설명해 주시죠. 네, LG전자와 LG디스플레이를 좋게 보는 의견의 가장 큰 핵심은 IT라고 볼 수가 있었는데 그중에서도 LCD에 대한 관심이 조금 더 높아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LCD 디스플레이 패널 시장이 초대형 제품을 중심으로 빠르게 재편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시장 조사 기관인 디스플레이 서치에 따르면 올해 3분기에 전 세계 50인치 이상 초대형 TV용 LCD 패널 매출액은 33억 7천만 달러로 지난해 동기보다 무려 89.3% 증가했습니다. 그러나 전체 TV용 LCD 패널 매출액은 141조 1,800만 달러로 24.9% 성장하는 데 머물렀습니다. 40에서 48인치는 15.7%, 39인치 이하는 10% 각각 늘어난 데 그쳤습니다. 실제 전체 매출에서 차지하는 50인치 이상의 비중은 23.9%로 20%를 처음으로 넘어섰습니다. 지난해 1분기만 해도 11.1%에 불과했으나 지금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반면 50인치 미만 제품 비중은 40에서 50%대에서 30%로 눈에 띄게 줄어드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디스플레이 서치의 50인치 이상 제품 비중은 올해 4분기 25.1%, 내년 1분기 28.7% 등으로 계속해서 확대될 것으로 전망이 됐습니다. 이 같은 대형화 추세는 세계
세계 디스플레이 시장에서 1위와 2위를 다투는 삼성 디스플레이와 그리고 LG 디스플레이 간의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이 됩니다. 올해 3분기 삼성 디스플레이의 50인치 이상 TV용 LCD 패널 매출은 8억 4,800만 달러로 1년 전보다 61.5% 증가했으며 LG 디스플레이는 6억 5,600만 달러로 같은 기간 70.8% 늘었습니다. 삼성 디스플레이는 3분기 TV용 LCD 패널 매출은 38억 4,400만 달러, LG 디스플레이는 34억 4,200만 달러를 각각 기록을 했습니다. 두 번째 이슈와 세 번째 이슈의 공통점은 결국 LG 디스플레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세계 경기 침체로 TV 시장이 양적 성장이 둔화되고 있지만 삼성전자, LG전자를 비롯한 주요 TV 업체 수익성 위주로 VIP 고객을 대상으로 한 고가 마케팅이 강화되면서 초대형 프리미엄 매출을 늘리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같은 시장 상황을 볼 때 LG 디스플레이에 대한 전망에 조금 더 무게를 실어둘 필요성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동양증권 김동공 대리의 도움 말씀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이슈 정보카기였습니다. 네, 계속해서 메리츠 종금증권 남성욱 대리를 연결해서 중국 쪽 분위기를 듣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우리 장은 모습이 괜찮은데 중국 쪽도 따라서 괜찮은지요? 중국 같은 경우는 소폭 빠지는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은 그 시장 악재들도 몇 개 있고요. 일단은 글로벌 상황이 일부 불확실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라든가 다른 아시아 시장 같은 경우는 이미 빠졌습니다. 그래서 선반영된 부분이 있었는데 상해 같은 경우는 좀 그렇지 않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는 소폭 빠지는 움직임 보이고 있습니다. 일단 지금 현재 시장 상황에서 중국 시장을 가장 압박하고 있는 부분이 이제 유상증자 인가 재개에 따른 자금 부담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과거 경험상 이제 당 대회 전후로 이제 증감위의 유상증자나 IPO를 제한하는 그런 보수적인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올해 10월 10일 이후에 이제 상해 그리고 심천 거래소가 이제 신규 상장사가 1개 그리고 IPO 통과 기업이 이제 1개밖에 안 됐었습니다. 하지만 당대회 이후에 이제 IPO 및 유상증자 인가 가속화에 따른 이제 시장 자금 부담이 상당히 우려되는 부분이 있고요. 지금 현재 유상증자 예비한 제출 완료 기업이 총 311개 기업, 융자 규모가 총 5,243억 위안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만약에 전체가 되지는 않더라도 일부만 되더라도 시장에 상당히 영향을 줄 수 있는 물량들이기 때문에 이 부분들 시장 주가를 희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좀 지켜보시면서 주의하실 필요 있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최근 들어서 이제 부동산 시장이 살아나는가 했더니 부동산세 시범 확대 방안을 지금 준비하고 있다고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시범 확대를 시행을 하면서 이러한 가능성이 좀 확대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기술적 환경은 이미 기본적으로 구비가 돼 있고 이게 여러 지방정부 부동산세 시범 시행을 위해서 이제 준비 작업이 추진 중에 있고요. 명확한 발표는 아직은 없지만 12월 경제공작회의 이후에 내년 초 이후로 점진적으로 실시할 가능성이 우려가 되고 있고요. 이 부분 때문에 이제 부동산 시장이 더 침체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지금 부동산 시장이 상당히 위축돼 있는 상태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요. 최근 들어서 이제 기사가 부동산 시장 살아난다, 거래량이 늘어난다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에는 부동산 회사에서 영업적으로 좀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때문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 추세적으로 다시 부동산 시장이 살아나는 건 아니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시장에서 지금 또 위험하다고 이제 보고 있는 것들이 이제 은행업이 올해 이제 불량대출 규모가 지속적으로 확대가 되고 있다는 부분입니다. 3Q 그러니까 3분기 누적 불량대출 잔액이 4,788억 위안 작년 말 대비해가지고 509억 위안이 증가한 상태인데요. 일단은 국가에서 이제 대출 규모를 늘리라고 말을 했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때문에 늘어날 수가 있는데 이렇게 이제 불량대출 잔액이 늘어나게 되면 당연히 은행들이 불량이 될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국가에서는 이러한 리스크가 아직 통제 가능한 수준이라고 언급을 하고 있긴 있지만 이런 부분들이 이제 계속적으로 늘어나게 되면 언젠가는 이제 폭탄이 될 가능성이기 때문에 요 부분도 좀 주목을 하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중국 쪽 소식 남성욱 대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김재현의 키포인트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장 흐름을 먼저 한마디로 정리해 볼까요? 예, 저가 반등이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장 그동안의 하락분을 일정 부분 좀 되돌리면서 기술적인 반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에 이제 하락이 나오기 전까지 코스닥 시장 너무도 좋았습니다. 종목별로 1, 2주 만에 30% 이상의 수익이 나오고 또 대장주가 가면은 관련 테마들 동방 상승까지 모두 다 오르는 시장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일정 부분 낙폭을 키운 후에 다시 재차 상승 중인데요. 이제는 그렇게 무조건 오르는 시장은 나올 수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철저히 종목별, 업종별, 옥석 가리기를 하셔야 될 때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확실하게 상승 근거가 있는 종목에 집중을 하셔야겠습니다. 네, 자 오늘장 전략을 키워드를 통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하나하나 정리해 주십시오. 예, 일단 음식료주 같은 경우에 좀 전통적으로 내수주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또 경기 방어주이기도 하고 지금 같은 장에서는 안정적인 수익원을 좀 가져올 수 있습니다. 일단 그동안에 제가 많이 소개를 해드렸기 때문에 종목만 몇 가지 좀 언급을 해드리겠습니다. 오리온, 오뚜기, 메일유업, 남양유업, 빙그레 요들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도 이번 장 빠질 때도 그렇게 큰 폭의 낙폭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역시나 그 낙폭을 일정 부분 다 채워넣는 모습에서 역시나 시장에서 연말까지는 들과도 될 안정적인 좀 피난처라고 보여지겠고요. 제가 여러 번 소개를 드린 만큼 짧게 좀 언급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로 지속적으로 환율이 좀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수혜보는 업종들이 좀 시장 대비 수익률이 우월하게 나오고 있고요. 장이 빠질 때도 좀 많은 부분 좀 버텨주고 있습니다. 일단 대표적으로 항공주가 있습니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대한항공 같은 경우에는 10원 떨어지면 장부상으로는 735억 원의 평가이익이 생기게 됩니다. 그 두 번째로 말씀드린 대로 그 음식료주 같은 경우에는 환율이 내려가도 굉장히 좀 그 수익을 볼 수 있는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CJ제일제당 같은 경우에 10원이 내릴 때마다 1년에 30억 원의 이익을 볼 수가 있고요. 제일제당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이제 환율이 1,600원까지 치솟았던 2008년 하반기에는 환차손으로만 한 2천억 넘는 손실을 입을 정도로 환율에 좀 민감하게 연동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입장에서 음식료주 다시 한번 좀 언급을 해드렸고요. 또 여행주, 그 다음에 또 여행주, 항공주 이어가지고 여행주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좀 실적이 잘 나오고 있고 또 환율로 인해 아주 우호적인 상황이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같은 경우에는 하나투어를 일단 추천을 드리겠고요. 하나투어 그동안에 중국 모멘텀으로 굉장히 큰 폭의 상승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같은 경우에는 여행업에다가 호텔업까지 동반 성장이 좀 가능하겠습니다. 하나투어의 첫 번째 호텔인 센터마크 호텔이 인사동에 오픈을 했습니다. 총 250객설의 비즈니스 호텔로 3에서 4성급 정도 규모를 갖고 있습니다. 호텔 확보하게 되면 중국인과 일본인 관광객들을 더 많이 좀 데려올 수가 있고요. 기존의 여행업으로서 볼 수 있는 수익에 숙박업까지 수익이 좀 배가가 되고 있습니다. 일단 2012년도 4분기 영업이익은 최소한 83억 원 예상을 하고요. 전년 동기 대비 411% 정도 성장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또 실적 개선 같은 경우에는 일단 419% 굉장히 놀랍긴 한데 작년 4분기에 태국의 대홍수의 기저효과 및 또 금년 9월에서 10월에 걸쳐 있었던 추석 효과 때문에 이번에 더욱 폭발적인 실적을 보여주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이 빠진다고 치더라도 하나투어 같은 경우에는 실적이 있기에 안정적으로 저가 매수에 들어갈 수 있는 종목이겠습니다. 음식료주와 여행주 하반기까지 좀 연말까지 주목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매수가는 62,000원, 목표가는 73,000원, 손절가는 54,000원 제시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오늘은 하나투어 여행은 물론 이제 호텔 사업으로까지 그 영역을 확장하고 있는 하나투어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지금까지 KB투자증권의 김재현 차장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잠시 후 11시부터는 종목 퀴서비스 시간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013-3366-0110 무료 문자와 02-3153-2610번으로 여러분께서 전화 상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무료니까요. 부담 갖지 마시고요. 자, 오늘 여기서 인사드리고 저희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